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 뉴스룸입니다. 내일 0시부터 다시 강화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정부는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발표하는데요. 잠시 후에 브리핑이 시작될 텐데요. 그 전에 산업과학부 김준범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김 기자. 예정에 없던 정부 합동 브리핑이 잡힌 건데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내일부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가장 피해를 볼 집단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는 거는 불을 보듯 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가 어제 발표한 건 기존의 손실보상에 방역 지원금이라는 걸 더해서 주겠다라고 발표는 했어요. 근데 어제 발표는 상대적으로 그 방역 조치 쪽에 방점이 많이 찍혀 있었고 이 지원 방안은 좀 설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반발이 좀 컸고 그 여론을 밤새 좀 감안을 해서 새벽까지 세부 방안을 좀 마련했고 긴급 브리핑 형태로 발표하는 걸로 보입니다. 일단 시행 시기나 규모 등도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구체적인 방안도 좀 들어갈 것으로 보시나요? 사실 이제 받는 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를 받느냐, 언제 받느냐가 가장 이제 궁금하실 텐데 아직 개별적으로 얼마를 받느냐까지는 아직 정해진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래도 좀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큰 틀에서 들어간 예산 총액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그리고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어떻게 구분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 줄 것이다. 이런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정부 서울청사 연결해서 브리핑 듣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어제 정부는 무거운 마음으로 일상 회복을 잠시 멈추자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소중한 일상 회복의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들께서 겪게 될 그런 고통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정부가 방역 계획을 발표하면서 손실보상과 방역 지원 확대를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약속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대한 신속히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오늘 바로 보고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손실보상제도를 법제화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없애고 보다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도 손실보상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서 현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재원들을 총동원하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한 분 한 분도 모두 우리들의 소중한 국민입니다. 또다시 맞이하는 이 코로나19와의 힘든 싸움에서 우리 모두가 서로 짐을 나누어지고 함께 힘을 모아야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십시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방역과 민생경제의 균형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흔들림 없이 중심을 잡아 나가겠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눈물겨운 협조에 보답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과 병상 확보에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이어서 경제부총리와 중기부 장관께서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소상공인 자영업을 종사하시는 여러분, 힘든 시기 다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강요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모두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를 믿고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내는데 모두 최선을 또 모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방안 관련 설명이 있겠습니다. 예,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입니다. 먼저 총리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본 방역 강화와 단계적 일상회복 일시 멈춤으로 다시 힘든 상황에 처할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 이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정부가 마련한
방역 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기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 등 가용 재원을 총동원하여 4조 3천억 원 규모의 3대 패키지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하고 금년 말부터 신속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매출이 감소한 320만 명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대상자별 100만 원의 방역 지원금을 신규로 지원하겠으며 이를 위해 3조 2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의 현금이 지원되는 것이며 여기에는 금지 제한 업종으로 법상 손실 보상을 지급받아오셨던 대상 90여만 곳과 여행업, 공연업 등 손실 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230만 곳도 포함되게 됩니다. 둘째, 방역 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 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기 위하여 최대 10만 원의 현물 지원을 병행합니다. 즉 방역 패스 적용 대상이 되는 식당, 카페, PC방,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 약 115만 곳의 소상공인들이 그 지원 대상이며 전자출입 명부 단말기, 체온 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 활동에 필요한 물품 구입 확인 시 지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 1천억 원이 지원되게 될 것입니다. 셋째, 방역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소상공인들에 대한 손실 보상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손실 보상 대상은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업종 80여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보다 두텁게 지원하는 측면에서 관련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하여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인원 시설 이용 제한 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보상 산식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손실 보상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이제까지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손실 보상은 내년 예산에 계상된 2조 2천억 원에 근본 1조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3조 2천억 원이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손실보상금과 근본에 지급하는 방역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게 될 것입니다. 한편 앞서 말씀드린 신규 지원 3종 패키지와는 별개로 하여 내년 2022년도 예산기금 등에 반영된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 사항도 최대한 신속히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는 지난달 11월 23일 10조 8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 집행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업종을 주 대상으로 최저 1%의 초저금리 자금을 최대 2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키로 하였는 바 35조 8천억 원 규모의 이와 같은 지원 자금이 최대한 신속히 공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문화, 체육, 수련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여 4조 6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및 시설 이용 바우처 등도 차질 없이 빠르게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소상공인들의 생업터전인 지역 골목 상권의 온기 회복을 위하여 내년에 지역사랑 상품권 및 온누리 상품권 33조 5천억 원도 발행되도록 하고 있는 바 방역으로 인한 내수 제약을 상당 부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방역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자영업자 소상공인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정부의 보상 지원 조치가 충분하지 않다 하실 것입니다. 정부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러한 지원책들이 현장에서 적기에 신속하게 집행되도록 최대한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이 궁극적으로 마지막 고비를 잘 넘길 수 있도록 앞으로 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하고 중층적인 정책 지원 노력에 정부는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부 브리핑 듣고 왔습니다. 김 기자, 브리핑 내용 정리해 주시죠. 일단 크게 보면 올해 당장 해주는 거랑 내년에 해주는 걸 일단 나누어서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 일단 올해 한 보름 남았잖아요. 네. 정부가 안 쓴 예산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한 4조 원 정도 돈을 만들어서 소상공인들에게 일괄 100만 원씩, 매출이 감소만 되면 100만 원씩, 그래서 한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하면 3조 2천억 원 정도 되거든요. 그 네. 정도 지원을 하고
또 영세 상공인들이 방역 패스 때문에 단말기라든지 체온 측정기 이런 게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걸 현물로 정부가 직접 기계랑 장비를 사서 주겠다. 그게 이제 올해 하겠다는 거고 내년에 이제 보름만 있으면 내년이기 때문에 이미 짜여져 있는 내년도 예산을 토대로 최대한 손실보상 지원금을 많이 해주겠다. 이런 좀 큰 틀에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범 기자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난 14일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제주에서는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규모 3.2의 여진이 일어났는데요. 서귀포 지역에서 진동을 감지한 신고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지진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소영 기자, 현재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제주 시내가 잘 보이는 KBS 제주 방송총국 옥상 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지진이 발생한 시각은 오전 6시 22분쯤입니다. 여진의 규모는 3.2로 지난 14일 지진 발생 이후 10여 차례 발생한 여진 가운데선 가장 큰 규모입니다. 지진의 진앙은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으로 38km 떨어진 해역으로 진원의 깊이는 18km로 분석됐습니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인근 지역은 지진동을 느낄 수 있고 안전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 제주 지역에 진도 3의 흔들림이 전달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서귀포시 중문동과 색달동에서 지진 발생 여부를 묻는 주민 신고 전화가 소방 상황실에 2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엔 서귀포 지역에서 침대가 흔들렸다는 등 지진을 감지했다는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14일 지진 이후 현재까지 18건의 여진이 발생했지만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지진의 여진이 한 달 이상 갈 수도 있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지진 대비 태세는 당분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나 모를 큰 지진에 대비해 대피 요령 등을 숙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재난 상황 시에는 자가격리자와 재택 치료자도 외부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 접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민소영입니다. 네, 전북 지역은 오늘 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강한 한파가 예상됩니다.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최고 15cm에 달하는 많은 눈이 예보된 곳도 있습니다. 전주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선우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전주에는 현재 아주 약한 눈발이 조금씩 날리고 있습니다. 이 또 낮은 기온에 바람까지 점차 세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전북 지역의 아침 최저 기온은 장수가 영하 1.2도, 순창과 진안이 영하 1.0도 등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영하권 기온을 보였고요. 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고 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영하 30도 안팎의 찬 공기가 5km 상공에 머물면서 추위는 내일까지 점차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폭설도 예보했습니다. 오전 9시를 기해 순창과 정읍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졌고 임실, 김제, 군산, 부안, 고창 등 5개 시군에는 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입니다. 눈은 서해안부터 시작돼 오늘 저녁 6시까지 강한 강도로 이어지겠습니다. 하루 동안 전북 북동 내륙은 3에서 8cm, 나머지 지역은 5에서 최고 15cm의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서해안엔 시속 70km의 돌풍이 불면서 김제, 군산, 부안, 고창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맹추위와 함께 오후부터 눈이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곳곳에 눈이 쌓이거나 얼어붙으면서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고요. 또 비닐하우스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나지 않도록 대비해야 하고 항공편이나 배편은 결항 위험이 있으니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효자동에서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435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새 18명이 줄어든 971명으로 나흘 연속 9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73명이 증가해 치명률 0.83%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는 3명이 늘어 누적 151명입니다.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3806명,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는 확진자는 957명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코스피가 3,000선을 위협받으며 약세로 출발했지만 현재 보합권에서 등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에 사흘 만에 내림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2.08포인트 상승한 3008.49에 코스닥은 4.3포인트 내린 1003.56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FOMC 정례회의 이후 기술주의 매도 압력이 커지면서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그 영향을 받으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사자에도 개인이 매도에 나서며 혼조 출발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보호예수 물량 해제 소식에 약세를 보이며 5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있고 카카오페이가 사흘 만에 저조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HMM이 4분기 깜짝 실적이 예상되며 이틀 연속 상승하고 있고 NHN이 무상증자 소식에 6거래일 만에 급등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84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일본의 한 프로레슬링 단체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경기를 하는 기네스 세계 기록에 도전했습니다. 일본 시코쿠의 에히메 현에서는 특별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에히메 프로레슬링단 소속 선수 10명이 번갈아 가면서 24시간 쉬지 않고 경기를 펼치는 것입니다. 기존 기록은 미국 프로레슬링 단체가 세운 12시간. 이번 도전은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잠시나마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수들 피로가 절정에 달하면서 경기 도중 조는 선수도 있습니다. 마침내 모든 한계를 극복하고 불가능할 것 같았던 24시간 경기를 마쳤는데요. 하지만 기네스 인증 시간은 21시간 44분 34초. 기네스 측은 도전 초반에 선수들이 지자체에서 보내온 방어 초밥을 먹을 때 링 위에 아무도 없었다며 이는 경기 중단이라 그 이전의 시간은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수들은 새로운 기록은 달성했지만 목표였던 24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며 재도전을 다짐했습니다. 중국 헤이룽장성에 있는 송화강 하얼빈 구간입니다. 이맘때면 이곳은 빙설 축제에 쓰일 얼음 채취 작업으로 매우 분주합니다. 작업자들은 얼음 표면이 평평한 구간을 골라 곧게 선을 긋습니다. 그런 다음 톱으로 잘라 위로 끌어올리는데요. 커다란 얼음 덩어리는 무게가 1톤을 넘어 지게차를 이용해 트럭에 옮겨 싣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빙질과 얼음 두께 등 최종 검사를 거친 다음 행사 현장으로 보내집니다. 얼음의 두께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꺼워지기 때문에 일정하진 않지만 최소 30cm는 넘어야 합니다. 它还有这个冰的一个质量，它的标准是长是160，宽是80，这是固定的。 이렇게 공급된 얼음 덩어리들은 하얼빈 국제 빙설 세계에서 세계 유명 건축물로 다시 태어납니다. 단순한 얼음 덩어리의 기적 같은 변신은 이달 말에 만날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로봇이 눈썹을 치켜 올리며 고개를 듭니다. 눈을 깜빡이는 모습이나 자신의 손을 보면서 입을 벌리며 놀라는 모습은 인간의 모습을 똑 닮았습니다. 인간을 너무 닮아 오싹한 느낌이 들기도 한 이 로봇의 이름은 아메카입니다. Ameca, what we're trying to do is use the full capacity of the human face for communication. So it's about recreating all the expressions, the small nuances, wink of an eye, bat of an eyelid, the ways that we communicate non-verbally. 아메카를 개발한 엔지니어드 아츠사는 아메카가 인간의 표정을 읽고 반응을 취하는 단계까지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So could it mimic you? So if I walked up to it and smiled, is it clever enough to go, that person smiling at me, I'll smile back? Yes, it will. So one of the things we were just working on actually this morning is just also looking at hand gestures.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용 로봇에 목표를 두고 있는 겁니다. 아메카는 내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2에서 실물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프랑스의 최고급 와인을 그랑크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그랑크루들이 조직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절도범들이 와인 생산지인 보르도의 한 와인 업체 창고에 침입해
한 병에 수백만 원이나 하는 고가 와인 278병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Pour accéder aux entrepôts, choisir les vins qu'ils veulent dérober et bénéficier d'une filière de recel assez efficace. 프랑스 경찰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유사한 절도 범죄에 주로 중국계 범죄 조직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훔친 와인들을 중국 중개인들에게 넘기는데 홍콩이나 중국으로 대부분 흘러들어가지만 파리의 식당들에서 버젓이 팔리기도 합니다. 와인 저장고가 타깃이 되는 경우가 많아 와인 생산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Nous avons des caméras sur les chais, mais autour des bâtiments. Oui. On met des cadenas aussi sur les portails. Il y en a des portails fermés. On a... 따라서 프랑스 경찰은 와인 산업 보호 차원에서 보르도, 부르고뉴 등 주요 와인 생산 지역에 특별 부서를 설립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미국도 코로나19 변이 확산으로 대학이 문을 닫고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취소되는 등 일단 멈춤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백신이 널리 배포된 만큼 셧다운으로 불리는 봉쇄 조치는 검토하지 않고 있지만 광범위한 지역사회 전파에 긴장하는 기색이 여력합니다. 보도에 김기현 특파원입니다. 미국 북동부 코넬 대학교가 기말고사를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동시에 도서관을 폐쇄하고 연말 모든 공식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한 주 100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직전보다 20배 이상 폭증한 데 따른 비상조치입니다. 상당수 사례가 오미크론 변이와 연관됐을 거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뉴욕대와 프린스턴 등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 조치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선 출연진 확진으로 인해 주요 뮤지컬과 연극 공연 취소가 잇따랐고 구글과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은 재택 근무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스포츠 분야 역시 선수 감염이 속출한 미국 프로농구 NBA가 일부 경기를 미룬 데 이어 미식 축구 리그 NFL 역시 추가 방역 대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I think it calls for modifications to our protocols in general, and we're working with the Players Association on that. 지난달 말까지 8만여 명 수준이었던 미국 전역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12만 명 수준으로 급증한 데다 오미크론 변이까지 빠르게 확산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실제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 내 기초자치단체인 카운티 가운데 78%가 넘는 곳에서 높은 수준의 지역사회 전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It is the most transmissible virus of COVID that we had to deal with thus far. It has a doubling time of about 3 days. 백악관 역시 연말 주요 방문객 초청 행사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미 보건당국은 다만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시행했던 대규모 봉쇄 조치 대신 백신 접종 확대를 통한 중증과 사망 비율 최소화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영국에서 코로나19의 새 변이 오미크론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9만 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의 이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영국 프리미어리그인 토트넘과 레스터의 17라운드 원정 경기가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임민지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는 현지 시각 16일 기준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만 8,37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으로 전날 7만 8,610명보다 약 10,000명 많습니다. 이로써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약 1,110만 명이고 오미크론 변이 감염은 11,708건으로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확인되지 않은 오미크론 감염자가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고 영국은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접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A third dose is 70% effective at preventing symptomatic infection, and we expect the booster to take effect more quickly than the second dose. 영국 보건안전청의 호킨스 박사는 오미크론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3에서 5 사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한 명이 3명에서 5명에게 전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호킨스 박사는 또 현재 오미크론 변이 입원 환자 수가 불충분해 오미크론 변이에 관한 믿을 만한 데이터는 일러야 다음 달 초에 나올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과 레스터의 경기도 현지 시각 16일 공식 취소됐습니다. 앞서 토트넘은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집단 감염으로 인해 유로파 콘퍼런스 리그 랜전과 브라이턴전, 그리고 레스터전 등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KBS 뉴스 임민지입니다.
미국이 테러 관련 보고서에서 북한에 대해 여전히 문제 있고 우려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중국 인권도 지적하면서 대중 제재를 확대하고 나섰는데 이 역시 대북 문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이정민 특파원입니다. 지난 2017년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4년째 유지하고 있는 미국.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는 현지 시간 16일 내놓은 2020년 국가별 테러 보고서에서 북한이 국제적 테러 행위를 지원해온 역사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보고서와 같은 내용입니다. 북한이 뭘 개선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미국 국무부는 공개할 내용이 많지 않다면서도 일부 분야에서 북한의 행동이 여전히 문제가 있고 우려스럽다. 이것이 북한이 테러 지원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주 북한 인권 문제를 이유로 바이든 정부 들어 첫 대북 제재 조치를 단행했고 이어 유엔 안보리에서는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토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에 앞서 북한을 압박하면서 인권 문제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하는 모양새입니다. 미국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지역 인권 탄압을 이유로 베이징 올림픽을 보이콧하고 미국 재무부가 중국 기업을 제재한 데 이어 상무부도 중국 기업과 연구소 등 30여 곳에 무더기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이 생명공학, 의학의 혁신을 이용해 자국민을 통제하고 소수민족을 억압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상품과 기술이 미국 국가안보에 반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걸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을 무기 삼아 높아지고 있는 대중 압박 수위가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 중국 모두의 협조가 필요한 한국에도 숙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찬바람을 타고 강추위가 몰려왔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이 영하 4.8도로 어제보다 9도 정도나 떨어졌는데요. 여기에 바람이 서울의 체감 온도를 영하 10도 안팎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에는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더 내려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매서운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강원도 지역에는 한파주의보가, 모든 해안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제주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전라도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추위와 함께 특히 전라도 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는 중부와 전라도에 눈이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 하루 동안의 예상 적설량은 전북과 전남 북부 지역에 최고 15cm, 충남 서해안에 3에서 8cm 정도입니다. 오늘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는 사라지겠습니다. 낮에도 서울이 영하 4도 등 중부지방은 영하권을 맴돌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